콩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완전식품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미국의 의학자인 스테판 홀트 박사는 향후 1000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식품으로 콩을 지목하였습니다. 뛰어난 영양 성분을 가진 콩 중에서도 특히 검은 콩은 밭에서 자라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단순히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물 대신 검은 콩을 끓여 우린 물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물 대신 검은 콩 물을 드시면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한때 검은 콩 차를 물 대신 섭취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물 대신 섭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약으로도 쓰일 만큼 몸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검은 콩 같은 음식이라면 더욱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검은 콩을 섭취하면 특유의 고소한 맛과 함께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맛을 내는 성분은 바로 갈락탄이라는 올리고 당류입니다. 이러한 갈락탄은 소화작용과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여 속이 답답한 증상과 지속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장 건강에 매우 해로운 성분이에요. 또한 검은 콩에는 건강에 유익한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물 대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검은 콩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재료들을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몸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제대로 먹기만 하면 건강에 매우 좋은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대신할 만큼 뛰어난 단백질과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노화 예방에 좋은 항산화 작용은 일반 콩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균형 있게 함유한 검은 콩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이에요. 이소플라본 분자는 여성 호르몬 분자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호르몬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 발생하며 폐경기 이후에는 뼈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과 유방암, 신장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이런 경우 검은 콩을 섭취하게 되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검은 콩은 청춘의 묘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성분인 이소플라본과 결합하여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어주고 숱도 많아지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남성들의 전립선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립선 암은 주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소플라본 성분이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노화 과정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인 이소플라본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천연 공급원 중 하나가 검은 콩입니다. 몸에 이로운 검은 콩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암이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이 꽃필 무렵에서는 여러분의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상극인 음식들과 제대로 먹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들 검은 콩을 활용한 요리를 드시는 편이신가요? 주로 콩자반, 콩조림, 서리태, 콩국수, 콩국, 두부, 청국장 등 여러 음식을 만들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리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검은 콩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국수를 먹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콩을 부적절하게 조리하면 트립신 저해제가 제거되지 않아 콩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트립신 저해물질을 제거하려면 검은 콩을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면 트립신 저해제가 소화를 저해하며 췌장에서는 콩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과도하게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가 간 췌장은 췌장염 발생 위험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콩 요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따라서 검은 콩을 볶아 먹는 방식은 콩 요리법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볶은 검은 콩을 먹으면 이소플라본 성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볶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식감이 딱딱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지며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볶은 검은 콩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콩자반이나 콩조림을 만들 때 덜 익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검은 콩 가루를 우유에 섞어 마시는 것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검은 콩은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검은 콩에는 골격 형성과 에너지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인산칼슘 덩어리는 신장에 매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가해지면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팔 다리가 부어오르는 부종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 결석, 염증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 가루는 어떤 음료에 섞어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우유 대신 두유나 물을 넣고 갈아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검은 콩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검은 콩은 충분히 삶아 먹어야 합니다. 검은 콩을 충분히 삶지 않으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설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은 덜 익은 검은 콩을 섭취하게 될 경우 콩 속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에 도달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검은 콩을 조리하는 최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은 콩을 물에 충분히 담가 주세요. 검은 콩의 일종인 서리태는 약 12시간 동안 불리고 크기가 작고 단단한 쥐누니 콩은 약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 불리세요. 이렇게 조리하면 검은 콩의 양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불린 검은 콩을 압력솥안에 넣고 밥을 지을 때처럼 충분히 익혀주세요. 그리고 이미 물에 담가두었기 때문에 물은 검은 콩이 약간만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콩을 익힐 때 간혹 모양이 망가질까봐 살짝만 익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 이런 부분은 무시하시고 완전히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콩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익힌 콩을 별도로 제공하면 간식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콩밥을 선호하신다면 물에 불린 콩을 밥 지을 때 같이 넣고 검은 콩밥을 지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든 콩밥은 어떤 요리와 함께 먹으면 맛이 더욱 좋아질까요? 그것은 김입니다. 김과 검은 콩은 왜 최상의 조합일까요? 혹시 검은 콩을 직접 삶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검은 콩을 삶으면 갑자기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품이 바로 서리태 콩 안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건강 효능인 사포닌 성분입니다. 산삼, 인삼에 다량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놀랍게도 검은콩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사포닌 성분은 혈관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장 근처의 혈관부터 손, 발끝까지의 작은 혈관들까지 넓게 만들고 강화시켜주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사포닌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바로 체내의 요오드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에요. 다시 말해 체내 요오드 양이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드 결핍이 뇌 세포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 증가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 고민이 생길 때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 검은콩과 같이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김에 함유된 다량의 요오드 성분이 사포닌의 약점을 완전히 보완해주는 겁니다. 또한 김은 건조된 상태의 5장이 달걀 1개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이렇게 검은콩과 김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량의 단백질은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섬유인 콜라겐 생성에 기여합니다. 김과 검은콩을 같이 섭취하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콩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검은콩과의 상성이 나쁜 음식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 음식 이름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다름 아닌 육류예요. 땅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불리는 검은콩이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쇠고기는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소고기에는 체내 흡수율이 뛰어난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고기와 검은콩이 체내에서 만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검은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고기에 함유된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검은콩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몸속의 철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내 철분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혈액은 염증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적혈구 수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점이 가장 심각한 사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뇌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면 기억력 저하 및 치매와 같은 뇌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영향을 주지만 같이 먹을 경우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검은콩밥에는 소고기 말고 같이 먹었을 때 더 좋은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달걀입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끔씩 머릿속이 흐릿해지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선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뇌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하여 브레인 포그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란과 검은콩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검은콩에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뇌신경의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그런 까닭에 나이가 어린 수험생들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 콜린 성분은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각각으로도 좋은 식품이지만 검은콩의 레시틴과 계란의 콜린 성분이 합쳐지면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조합이 완성됩니다.
뇌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해 검은 콩밥을 섭취할 때는 달걀을 반찬으로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콩밥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혹시라도 콩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찐 검은 콩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한 요리법과 재료로는 초콩이 있습니다. 초콩은 식초에 담가 발효시킨 검은 콩을 의미합니다. 식초와 검은 콩 또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식초와 검은 콩이 만나면 놀라운 해독 효과를 가진 음식이 탄생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미세먼지나 여러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수많은 독소들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게 됩니다. 드러나는 만큼 체내에는 해로운 물질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게 되어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결과적으로는 간질환, 간염, 간암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내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간 기능을 지켜줄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적합한 식품이 초콩입니다. 초콩이 왜 최고의 해독 음식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 검은 콩과 식초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체내 독소와 결합하여 이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을 보호해주며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간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간과 간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러나 검은 콩 속 식이섬유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주의사항은 곧바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식초는 이 식이섬유를 체내에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검은 콩을 식초에 넣고 약 4주간 발효시키면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 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하여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또한 미생물의 효소 작용으로 인해 검은 콩 속 트립신 저해제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초콩은 피의 흐름을 촉진시켜 체내에서 해독된 유해 물질들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보조해줍니다. 혹시 평소에 손발이 빈번하게 붓는다거나 몸이 무겁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께는 식초와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피로물질인 젖산이 원인인데 초콩은 체내의 젖산을 분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체 근육에 영향을 주어 신체 활동력을 높여주며 체지방 생성도 억제하니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그야말로 일거양득, 아니 일거삼득이라 할 수 있는 검은 콩은 그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은 콩은 일반 콩보다 검은색을 띠는 색소에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또한 더 많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항산화 효과를 가진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와 염증, 암 발생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탁월하며 검은색 식품 중에서도 특히 검은 콩에 가장 많은 9종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검은 콩 먹는 법을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섭취하면 알맞은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일반 성인에게 하루에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콩은 대체로 40%가량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 검은 콩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함께 마무리 요약을 해볼까요? 우선 검은 콩은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우유와 검은 콩 우린물, 그리고 소고기가 있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김, 계란, 식초가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맛도 있는 검은 콩은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50g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어때요? 이제부터는 가족들을 위해 검은 콩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시겠죠? 지인분들에게 검은 콩 섭취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해당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